삼겹살을 삶으면 기름이 쫙 빠질 것 같잖아요. 네,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. 구울 때랑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. 삼겹살. 정말 건강에 나쁘기만 할까요? 삼겹살, 우리가 과연 피해야만 하는 음식일까요? 이 삼겹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, 오늘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골든헬퍼입니다. 오늘은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메뉴죠. 바로 삼겹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맛있게 즐겨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동시에 아이고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야?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저희가 최근 관련 학술 자료랑 또 리포트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. 이게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삼겹살 그 특유의 고소한 맛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죠. 근데 또 동시에 칼로리 높고 지방 많고 그래서 살찌는 거 아니냐, 혈관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항상 따라다닙니다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. 삼겹살에 대한 오해는 좀 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삼겹살을 좋아할까요? 자료를 좀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. 삼겹살을 구울 때 고기 안에 있던 수분은 쏙 날아가고요. 지방 일부도 이렇게 기체로 변하면서 오히려 느끼함은 줄어든대요. 그러면서 동시에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맛있는 성분이 막 나오고 또 그 흘러나온 기름에 지글지글 이렇게 튀겨지듯이 구워지니까 맛이랑 식감이 정말 최고가 되는 거죠. 네, 정말 맛있는 메커니즘이죠. 근데 이게 건강 측면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. 삼겹살을 너무 자주 또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액 속에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. 이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그게 혈관벽에 기름찌꺼기처럼 쌓여가지고 혈관을 좁히거나 아예 막히게 할 수도 있거든요.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. 실제로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 진단받으신 분 사례 중에서도 과도한 삼겹살 섭취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고요. 또 예전에 독일 파견 광부들이 값싼 삼겹살을 거의 매일 드시다가 통풍이나 뇌경색을 겪었다.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. 듣기만 해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.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는 또 좀 놀라운 내용도 있었어요. 보통 삼겹살 하면 그냥 기름덩어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소고기 등심이나 갈비랑 비교했을 때요. 지방 함량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안 났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. 심지어 단백질 함량은 삼겹살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고요. 이건 좀 의외인데요? 네네,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. 지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방이 아니거든요. 삼겹살에는 물론 그 혈관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도 있습니다. 하지만 혈관을 오히려 좀 튼튼하게 해주는 착한 지방이라고 하죠. 불포화지방산, 올레산이나 리놀레산 같은 거요.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. 그 비율이 다른 고기들하고 비슷하게 대략 한 6대4, 불포화지방이 6, 포화지방이 4, 이 정도로 들어있다는 거죠.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오리고기랑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. 이런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죠.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요. 삼겹살을 삶으면 기름이 쫙 빠질 것 같잖아요. 네, 그렇죠.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. 그런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구울 때랑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고기에 남아있는 지방의 양에는요,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. 조리법과 관계없이요. 와, 정말요? 와,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. 삶는다고 기름이 특별히 더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니? 그럼 결국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겠군요. 보통 우리 삼겹살 먹을 때 쌈채소랑 같이 먹잖아요. 이게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? 그럼요. 아주 중요합니다. 특히 상추, 깻잎 이런 것도 좋지만 치커리나 버섯, 또 미역 같은 해조류 있잖아요. 이런 데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라는 성분이 핵심인데요. 이 성분이 약간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변하면서 우리가 먹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몸에 흡수되는 걸 좀 방해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줘요. 그렇군요. 네, 또 깻잎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특유의 잡냄새를 잡아주잖아요. 그리고 마늘에 든 알리신 성분은 나쁜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고요. 파나 양파에 들어있는 그 알릴 화합물이라는 성분은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이야, 진짜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. 그럼 굽는 방식은 어떤가요? 숯불에 직화로 구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네, 직화구이가 맛은 참 좋죠. 그런데 고기가 탈 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그게 발암 추적 물질인데 그게 생길 수가 있어요.
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판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기름이 아래로 잘 빠지는 팬을 쓰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. 아, 불판이나 팬이요. 네. 아니면 아예 샤브샹그처럼 물에 익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그리고 고기를 굽기 전에 복분자즙이나 양파즙 같은 데 잠깐 재워두는 거요. 이것도 그런 유해물질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. 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정리해보면 결국 이 삼겹살 자체보다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 이게 문제군요. 정확합니다. 네.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과식, 그리고 잦은 섭취, 또 술과의 조합입니다. 삼겹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삼겹살 먹을 때 밥이나 냉면 잔뜩 먹고 또 술까지 막 곁들여서 과도하게 먹는 그 식습관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. 그렇죠. 삼겹살에 소주 이게 참 네. 삼겹살에 소주 몇 잔만 마셔도 한 끼 칼로리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쉽고요. 지방 섭취 비율도 너무 높아지게 되죠. 그래서 건강하게 즐기시려면 일단 섭취 횟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좀 줄이시고 한 번 드실 때도 한 1인분 약 150g에서 200g 정도를 다양한 채소와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아니면 뭐 등심이나 앞다리살, 뒷다리살처럼 지방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네.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삼겹살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정말 똑똑하게 먹는 지혜가 필요한 음식이었네요. 맞습니다. 삼겹살에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B군 같은 좋은 영양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다만 그 안에 있는 지방 함량도 고려해서 채소를 정말 듬뿍 곁들이고 과식하지 않고 또 섭취량과 횟수를 잘 조절하는 것 이게 건강하게 즐기는 핵심입니다. 어쩌면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늘 쌈채소나 마늘, 김치 같은 걸 함께 먹는 이 습관 자체가 단순히 맛을 넘어서 영양 균형까지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여러분의 식탁이 삼겹살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골든헬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